17쪽. 오늘은 이어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1이 있다고 딱 생각해보고, 3,1이 있는데 얘를 첫 번째 x축 대칭,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이렇게 이 x축이 접는 선이 돼서 우리 뭐 데칼코마니 같은 거 있잖아. 물감치면 저보다 펴면 이쪽에 있는 그림이 똑같이 이쪽에 찍히겠지. 그럼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저보다 펴면 3,1이 y좌표만 딱 부호가 바뀌었네. 3,-1이 되네. 즉 거기 박스 안에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꾼다.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다음 y축 대칭은 얘를 축으로 해서 얘를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옮겨져서 얘가 마이너스 3,1, 즉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이런 걸 이제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직선 y는 x라는 거는 이렇게, 얘가 y는 x고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으면 요 점이 뭐가 되냐면 1,3, 즉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우리 유형 5번. 자, 대칭 이동은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의 대칭 이동은 그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은 둘 다 부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y는 x는 둘이 자리를 바꾼다. 441번. 점 a, b를 처음에 a, b가 있었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꾸라고 이렇게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얘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비, a가 될 거고, 그랬더니 결과가 그게 마3, 4래. 이게 마3, 4래. 그러면 a는 4고 b는 4이다. 네. 대칭 이동은 공식 방법이 있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점의 대칭이 되는 거고, 우리 예를 들어서 x, y라는 거를 평행 이동,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1,2를 x축으로 뭐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은 뭐 하라고 했어? 그냥 똑같은 위치에다 더하라고 했잖아. 4,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토형, 예를 들어서 토형도 원이나 뭐 포물선이나 이런 거는 특징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점만 옮기라고 했고, 직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이런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y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도형은 이렇게 부호 반대에서 넣으라고 했잖아. y 대신에 y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고,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도형은 평행이동에서는 도형은 부호 반대에서 대입하고, 그다음에 점은 그대로 하라고 했어. 자,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이든 토형이든 똑같아. 우리 68쪽에 유형 6번 도형의 대칭 이동도 x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y의 부호 반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 반대, 원점은 둘 다 부호 반대, y는 x는 x 대신 y, y 대신 x 둘이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그래서 훨씬 쉽네. 대칭 이동은 446번 마3,9를 마3,9가
되는 대칭 이동. 얘는 무슨 대칭이요? 이 점이 얘가 됐대. 이거는 무슨 축 대칭? X.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X축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런 대칭 이동에 의해서 3x 플러스 2y 빼기 0이라는 이 직선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뭐? 얘를 X축 대칭해봐라 이 말이고,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0 이렇게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사사건 먼저 어렵지 않으니까 사사건 다시 k 플러스 1의 x 3y 빼기 8은 0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 더 가래. 얘를 y는 x 대칭은 얘를 y는 x 대칭하라. 그러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 여기다 y를 쓰고 3에 여기다 x를 쓰고 얘가 우리고 이것이 직선 2x 빼기 k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이 다르고 2x 빼기 ky 플러스 1은 0 이 직선하고 요 직선 x y 숫자 x 써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래. 우준이 이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째야 된다 그랬어? 이랑 사랑. 어? 이랑 사랑. 마이너스 K랑 K 플러스 1이랑. 그렇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수직 그러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이렇게 뭐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즉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a 더하기 b 는 0 하면 된다 그랬지. 2 곱하기 3이랑 요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거 두 개 곱한 게 0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생겼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모든 실수 k 값의 하 마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이 이제 원이어도 뭐 똑같아.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면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썼는데 얘를 x축 뭐 대칭 이동하면 크기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크기 반지름은 안 변하고 뭐만? 중심만 변하니까 원래 중심이 3, 마이너스 2였던 거를 x축 대칭하면 y에 부호하면 돼. 그래서 3, 2가 될 거고 반지름은 그대로 r일 거다. 그러면 그런 원의 방정식은 요거고, 얘가 뭐를 지난다? 4, 5를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해서 해결하면 되겠고, 다음 4, 5, 4 하나 더.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뭐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바로 써볼게. y의 부호를 반대하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y를 제곱해도 y 제곱이고, y의 부호를 반대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2y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0 이렇게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플러스 2y 되고, 이동한 원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이 이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알았어? 규민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알았어? 원에서 원을 빼라고 했지. 빼면 사라져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4y는 0. 요거는 y는 2x 써주면 되네.
다음 8번 폼을 써드려요. 다 똑같아. 도형이나 점이나 공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대칭 이동은 어렵지 않다고. 456번. 자, y는 x제곱 빼기 4ax 플러스 4야.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얘를 y축 대칭. 그러면 x의 보호를 반대. y축 대칭을 보니까 x의 보호를 반대하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x제곱 또 x제곱이고 플러스 4ax 플러스 4 이게 될 거고 얘 꼭지점이 그럼 얘 꼭지점을 구할 거야. 꼭지점을 저번에도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아래로 올라가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는 게 꼭지점의 x좌표야. 그래서 두 분의 합을 2로 나눠 두 분의 합은 2로분의 2를 부호하는데 마이너스 4a고 걔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가 x좌표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a, 그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넣어. 이 x가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y좌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넣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에서 4 빼기 4a 제곱 이게 y좌표네. 지금 문자가 있어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지.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꼭지점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는 게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고 그 x좌표를 x에다 넣어서 나오는 값이 y좌표. 숫자로 하면 훨씬 빠르다고. 예를 들어서 뭐 7 이거였어. 아래로 블록이고 두 분의 합을 2로 나눠 두 분의 합 마사를 2로 나누니까 마이 마이를 넣어 4 마8 호라 7이니까 얼마야? 3이냐? 마이 3 숫자는 바로바로 나오네. 그래서 아무튼 꼭지점이 얘고 이 꼭지점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대. 그럼 또 위에 있다. 지난다.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 4 빼기 4a 제곱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양수 a 값을 구하라네. 점이든 도형도 뭐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다 어쩐다? 공식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대칭 이동은 공식도 외우기가 쉽고 훨씬 더 쉽다. 자, 우리 평행 이동은 점을 평행 이동하면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다 그랬고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은 도를 반대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징이 되는 어떤 그 원이라든가 포물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이 되는 점이 있는 거는 그냥 점의 평행 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직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식으로 생각해서 부호 반대해서 넣어주면 된다고 했고 원이나 포물선도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부호 반대해서 대입해서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식이 자기가 이제 풀면서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유형 9번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짬뽕 되어 있는 형태. 자, 먼저 459번을 보면 점 3,a를 차근차근 3,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래. 자,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하면 자리를 바꾸라고 했어. 그러면 a, 3이 됐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까지 그냥 지금 자리에다 그대로 더해주니까 a 빼기 2, 6이 됐네. 그 점의 좌표가 4,b래. 이게 4,b. 그러면 a는 6, b는 6. 빼라고 했을까? 0. 두 개
그러니까 짬뽕 되는 것도 할 줄 알아도 되고 이것도 뭐 사료에 아무튼 해보면 직선이 원점에 대해 뒤치기도 하는 5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을 직선 이거를 원점 대칭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둘 다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거고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래. 자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직선의 평행이동이니까 또 마이너스 5에 x는 부호반대 y도 부호반대에서 대입을 하면 이거고 뭐 이거 전개해서 정리 마이너스 5x 플러스 5a 플러스 2y 마6 플라이 1이니까 마5는 0 x y 숫자 이렇게 딱 써서 이거고 그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한다 원의 넓이를 이등한다는 무슨 말이요?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을 하려면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 이거랑 똑같네 이 원의 중심이 3,0 중심이 3,0 3,0을 지난다 대입해서 3 넣으니까 마이너스 15 뭐 사라지고 5에 대비하면 0 A는 4 이렇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너네 지금 할 때 사문제도 한다 그랬나? 위에 뒷불도 문제 풀고 있냐? 하나 볼까? 위에 문제 풀고 있어 뒷불도? 462 아, 사실 똑같은데 자,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8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한대. 그럼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근데 평행 이동인데 꼭지점을 뭐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 대신에 부호 반대, 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부호 반대, y 빼기 a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옮기면 x축과 서로 다른 투지에서 만난다 그럼 얘를 이제 y는 하고 정리를 해 그럼 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투지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각생 네? 2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투지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주인 전혀? 네. 2차 함수가 이걸 정리하면 이거 다 마이너스 y 플러스 a 하고 y는 하고 정리하면 이것도 다 전개해서 하면 되지 정리하면 숫자 x 되고 이게 숫자 x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축하고 x축과 서로 다른 투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째야 돼? 그렇지 2차 함수가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이게 뭐 위로 몰록이야 위로 몰록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투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x축은 y는 0이라고 y는 0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어서 생기는 이 2차 방정식에 뭐 판면식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만 풀면 되네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해야 되는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한 거다 그래서 그냥 뭐 피플 문제로 나온 거다 개념이 뭐 어렵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쭉 한번 풀어보고 다음 유형 10번 자 여기 부분은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야 유형 10번 자, 어떤 토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그래프로 주어진 형태
464. 자, 그래프로 주어진 건데 항상 이제 너네가 이거는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작년에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거 같은 경우를 잘 안 내는데 왜냐면 원래 이제 교과 교육 과정상 이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짬뽕이 돼 있으면 평행 이동과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게 만들어서 그걸 만들 수 있고 또는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그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른 형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 거랑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한 거는 다르게 나오게끔 아마 좀 하는데 달라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교과 과정상으로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대칭 이동을 먼저 해. 어떤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생각하라고. 무슨 말이냐? 자, fx, y는 0 도형을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y는 fx라고 y는 하고 쓰는 거를 이제 나중에 뒤에 따로 나오지. 뒤에 함수를 새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이 개념은 사실은 웬만하면 소개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다 그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x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하나 정해지는 어떤 관계 그거를 함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에 관한 어떤 식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어떤 기능 이런 기능이라 해서 f라고 쓰고 x에 관한 어떤 식이라고 해서 fx라고 써. 그래서 y는 fx다라고 쓴다고. 이렇게 y는 fx다라고 쓰고 이거를 양함수로 표현했다 그래. 함수를 양함수로 표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우리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삐리리는 0 형태로 썼어. 이거를 음함수로 표현했다 그래. 음함수로. 얘를 양함수, 얘를 음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아무튼 얘로 표현하든 이런 거는 지금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라고.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 1차 함수는 y는 숫자 x 플러스 숫자 이게 1차 함수라고 했고 얘를 방정식 형태로 쓰면 숫자 x, 숫자 y, 숫자는 0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요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했네. 요렇게 쓴 거 삐리리는 0 형태로 쓴 거를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했다 그러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x, y,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이다라고 해서 f, x, y는 0 이렇게 쓴다. 근데 거기 보면 464에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옆에 그림은 함수가 아니야. 나중에 배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냥 방정식이다라고 써놨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함수다고 쓰지 않았다고. 우리도 원도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또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의 어떤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도 한다고. 근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함수에서 배우면 되고 일단 방정식 f, x, y는 0 이 말이 그냥 x하고 y하고 관계식은 0 형태로 써놨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 같이 뭐 이름은 삼각형이네. 직각 이름은 삼각형이네.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내어졌을 때 다음 중 이런 식일 때 다음 중 f x 빼기 1 빼기 y는 0의 그래프 이 도형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아봐라. 자,
이 이동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는데 얘는 항상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하라고. 원래 있던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생겼다는 말은 첫 번째 뭐 한 거요?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해야지 y의 부호를 바꾼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한 거 먼저 x축 대칭하고, 두 번째 x 대신에 원래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었다는 말은 x축 방향으로 0으로 하니까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x축의 방향으로 항상 이게 지금 뭐요? 점이 아니라 f 도형이라고. 도형이니까 걔를 0으로 하는 값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1만큼 평행 이동.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있던 거를 x축 대칭 이동하고 얘를 어떻게 해라? 1만큼 옮기라고. 1만큼 옮기면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더라도 얘를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더라도 이 도형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도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주어진 문제의 도형에 따라서 도형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다. 근데 이게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한 거랑 대칭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 한 게 다르면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똑같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찾을 때 대칭이동을 항상 먼저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보통 문제를 낼 때 답이 다 그런 식이야. 평행이동을 먼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유형 11번. 유형 11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 우리 유형 11번은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동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더 너네가 실제로 고등학생에 대해서 더 다양한 유형을 풀면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 앞에는 그냥 공식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x축, y축, 원점도 사실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x축, y축, 그러니까 원점이라면 x축 한번 이동시키고 y축 시키면 원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뭐 데칼코마니 같이 이런 거 접었다 펴서 이렇게 그림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폈어. 그래서 요 점으로 바뀌는 거야. 요 점으로. 그럼 그 점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얘가 중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보면 4, 6, 8 그림으로 이렇게 a, 4를 이게 a, 4야. 얘를 2,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얘를 2,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5, p가 된대. 그림으로 저렇게 딱 그릴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하고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라고 했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라고 했고, 얘가 2고 얘가 3이네. 저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된다고. 다음 밑에 포물선. 당연히 자 어떤 포물선을 어떤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포물선의 꼭지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대칭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그랬어. 이게 꼭지점을 이리 옮기고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졌지만 폭은 안 변했어. 그래서 식을 보면 얘는 y는 x제곱, 폭하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는 게 a값. 그거에 어떤 점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었어? 얘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뀐 거죠 지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럼 결국 뭐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당연히 뭐만? 꼭지점만 생각하면 된다고. 꼭지점만. 이 꼭지점이 얘에 대해서 대칭해서 얘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저기 위에 원이 나오더라도, 이게 원이더라도 원은 뭐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런 게 없잖아. 아래로 뭐 동글 위로 동글 이런 게 없으니까 뭐만 중심만 대칭 시켜주면 되겠네. 다음으로 유형 12번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게 가장 어려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얘가 일단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식들 쭉 소개되고 있으니까 공식들 외우면 이 T부분은 요 교재 같은 거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고, 왜 어렵냐면 앞에서 했던 뭐 직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식, 뭐 표준으로 바꾸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앞에 1, 2, 3단원을 하지 않으면 4단원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일단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하시고. 사실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원래 x축이나 y축도 사실은 직선이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선, 일반적으로 그냥 y는 ax 플러스 b 이런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토형을 옮길 거다 그 말이야. 자, 어떤 점이라든가 어떤 토형을 이렇게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대괄호만 하면 된다고. 얘를 이렇게 딱 옮길 거야. 자, 아마 보면 우리 유형 12번 다 뭐를 옮기냐면 두 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9를 옮겼어. 그랬더니 4,15가 된 거고, 마3,1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옮겼더니 뭐가 된 거고, 413번 먼 점을 A와 P와 점 B를 직선 B에 대해 뒤집는 점은 C. 그러니까 B를 어떤 직선에 대해서 옮기면 C가 탄생하고, 그렇게 탄생한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점인데 473한 토형. 어떤 원이라는 토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라. 그러면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뭐가 생겨? 또 원이 생겨. 반지름이 안 변하는 원. 그럼 그 원의 반드시 원이라는 토형을 직선에다 하지 말고 뭐만 옮기면 돼? 중심만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다 심화 문제, 여기서는 쉬운 문제들만 나왔으니까 다 뭐냐면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점을 옮기는 것만 다루네. 이게 이제 너희가 연습이 되고 하면 나중에는 도형을 옮길 거라고. 나는 어떤 직선도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도 옮길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원리가 똑같아. 그게 이제 자체 관리식 문제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뭐냐, 이 점으로 옮길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얘랑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중점 조건을 하나 쓰면 되고,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중점 조건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 그대로 이쪽으로 퇴칭 시켰으니까 이게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 그래서 두 번째, 수직 조건을 넣으면 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자, 우리 471번. 어떤 y는 ax 플러스 b라는 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대충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x축 y축이 의미가 없어. 마이너스 2,9고 얘가 4,15래.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말은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4,15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점하고의 중점.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 이게 첫 번째 중점 조건이고, 얘는 2분의 2니까 1,12.
2분 24. 1,12라는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 위에 있다 시난다 대입하라 그랬잖아. y는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수직 조건 쓰라 해서 수직 조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하고는 수직이다. 기울기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해서 6분의 6이니까 1이네. 그러면 얘하고 A하고 이거 A가 기울기잖아.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 단원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 뭐 그냥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쉽네. 그래서 앞에가 잘해야 돼. 하나로 여기 도형 이동 전하려면 앞에가 잘해야 되고,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야? 13이네. 그래서 직선을 완성했고 둘이 곱한 거를 산수로 끝내봐라 라는 내용이었고, 다음 아까 474 이제 이걸 해볼까. 이거는 그냥 두 개의 숫자로 나오는 거고, 474는 도형이기는 하나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어떤 원이 있어. 마이너스 1,3이래. 대충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이고 얘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뭔가의 점이 생겨. 그냥 a, b가 생긴다 하면 돼. a, b가 생긴다. 뭐는 안 변해? 반지는 안 변할 거야. 그래서 얘하고의 중점 a에다가 2를 더해서 2로 나누고 b에다가 3을 더해서 2로 나눈 요 점이 중점인데, 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위에다 지난다 대입. 2분의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니까 2분의 부호반되면 마 a 플러스 1 빼기 4. 2를 다 곱하면 되겠네.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 8. 요거 넘어가면 a 플러스 b 마 7 플러스는 0. 그래서 요 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수직 조건. 자, 얘하고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 뭐 얘를 x2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x2 빼기 x1 a 빼기 1 분의 b 빼기 3 이게 기울기. 이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마일 얘가 1이어야 되네. 1이라는 말은 분자 분모가 똑같다. 이렇게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 연립. 더하면 사라지고 2a 플러스 14는 0. a는 마 7. 마 7이면 b가 얼마야? 마 3이니까 b가 마 3이냐? a는 마 7, b는 마 3. 뭐라고 했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중심이 마 7, 마 3이고, 그러면 x 플러스 7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다른 지름은 안 변하니까 똑같이 이어야지. 이렇게 보면 되네. 이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점을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지금 표제 안 나왔어. 도형을 옮기는 건 안 나왔고, 지금 474도 도형을 옮기기는 했지만, 그 도형을 특정할 수 있는 원, 즉 중심만 옮기면 됐으니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거였고, 도형을 옮기는 거는 자치 방정식으로 뭐 풀어보면 된다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형 12번에다는 별표를 아까 하나 딱 다시 쳐놓고, 유형 12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유형 12번에는 별표를 쳐놓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조건과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야. 그러면 그냥 대입해도 나와버리더라. 자, 뭔 말이냐? 원래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으로 풀어야 돼. 중점 조건, 수직 조건으로 풀어야 돼. 근데 내가 이 점을 옮기고 싶은 직선,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그냥 대입해버리면 나와. 무슨 말이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얼마냐? 프라이 마4니까 뭐요? y가 마3. 그래서 여기가 마3이라고. y에다가 3을 대입해버려. 넘어가니까 마 x가 7. 그럼 x는 마 7이라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 꿀팁. 기울기가 뿌라 마이너 1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x를 대입하면 y는 해서 y좌표 나오고 y는 대입하면 x는 해서 x좌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473도 472는 기울기가 2잖아. 기울기가 2니까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써야 돼. 472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써야 되는데 473은 B라는 점을 Y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플라마이너 1이네. 그러면 B를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는 X에다 1을 넣으면 Y는 4, 그러니까 4. Y에다 1을 넣으면 X는 마이, 그러니까 마이, 4로 옮겨지는 거네. 꿀팁이니까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 13번.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거리, 어떤 뭐 투정사의 거리, 어떤 특정한 뭔가를 구하는데 뭐 최소값 구해봐라 라고 대표적인 게 우리 475번. 자, 오른쪽 그리같이 두 점을 주어지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그냥 여기 A가 있고 3,1 얘는 뭐 그림이 그려졌는데 B가 마이, 4야. 근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데 P라는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움직여. 그럼 움직였을 때 이거 더하기 AP 더하기 BP.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다고 위에 그림으로 딱 잘 그려놨잖아. 둘 중에 하나 얘를 대칭 이동해도 되고 뭐 얘를 대칭 이동해도 되고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말이야. 합동이니까 이 길이 똑같잖아.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1번 길이 더하기 2번 길인데 이 2번 길이하고 요 2번 길이하고 똑같아. 그러면 P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요게 2번이고 얘가 1번이고 요게 2번이잖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짧아졌잖아, 당연히. 그러면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가면 된다? 바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면 된다. 즉 여기를 찍고 가야지 얘랑 길이가 똑같아서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간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은 요 점을 X축 대칭한 거니까 Y의 부호를 반대해주면 되고 그때 최소 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50이니까 5-2 이거는 그래서 최소값은 5-2가 되는 거고 하나 추가해서 그러면 최소가 되게 하는 뭐도 구하라고 하냐면 P의 좌표도 구해봐라 그래.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는 이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그것의 x절편.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계속 공식이 나와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y-y1은
두 점이니까 기울기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x1 플러스 2 이거에 x 절편이니까 y에다 0 넣어서 여기서 x는 하면 여기 파트가 딱 나오네. 저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너네가 또 현재 사실 고등학생도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 공동수학 2에서 세 개의 개념을 배운다 그랬지. 토양의 방정식, 그다음 집합과 명대, 그다음에 함수 이렇게 배우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토양의 방정식을 뭐 어찌됐든 다 배웠어. 여기 들어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라든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집이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더 유형이 이제 다양해지고 조건이 조금 더 어렵게 주어지고 표현이 다르고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결국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 때는 다 어차피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저렇게 방금도 마찬가지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두 점 사이 거리 그다음에 아까 뭐 수직이 되려면 어떤 개념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찌해야 되냐라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공식이라든가 개념들이 쭉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평면좌표 배울 때부터 두 점 사이 거리 투정해서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가지고만 우리 보면 내분점, 외분점 하기 전에 유형을 6개 만들어 놓고 뭐 증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하나로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분점 그 다음에 직선을 배웠고 직선은 이미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고 직선을 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는 공식들을 암기하거나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점직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는 걸 정의했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했고 그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똑같이 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구해봤고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해봤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런 거 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원과 직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 활용해서 길이라든가 뭐 각도라든가 이런 것도 못 볼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게 저번 시간에 했던 접선의 방정식 원과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했고 그 접선을 구하는 세 가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위유점이 주어질 때 밖에점이 주어질 때 다 공식이 존재하고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까먹었을 때는 우리 세 번째 방법 밖에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로 해야 되니 얘는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1단원, 2단원, 3단원에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도형이동 앞에 나왔던 모든 도형들을 다 나타내고 그것들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데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조금 다르다. 근데 도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점으로 좀 생각해서 하라 그리고 대칭이동은 다행히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이나 똑같다고 방법이. 그래서 그런 거를 당연한 거 뭐냐면 너네가 한 번 이거를 배우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풀어보고 했을 때 잘하면 말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풀고 자기 집에 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는 거를 찾으라는 거야. 찾아. 너네 한 번 풀어서 다 맞아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문제를 한 번 풀어보고 내가 잘 안 되다든가 잘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 그걸 찾았으면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질문해서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자꾸. 그거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한 번 했는데 너네가 어떻게 여기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샌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너네가 어떻게 맞춰내겠냐. 응? 근데 그 사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도 식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도 풀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구나 라고 경험해보라는 거지. 응? 너네가 한 번 이걸 듣고 공식들도 다 머릿속에 있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 듣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수업 듣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풀다가 안 되면 질문하고 해갖고 자꾸 채워가는 거라니까. 한 방에 잘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제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토익 방정식을 이제 완료했으니까 그 뒤에 것도 사람 따라 집합 뭐 명제 이런 게 함수 이런 게 쉽다가 아니라 보통은 토익 방정식 다 어려워하고 상대적으로 뒤 부분은 조금 쉽게 하더라. 하지만 뒤에 집합과 명제와 함수도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연습, 본인이 내가 수업을 듣고 다시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수업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풀어준 거 그대로 대가가지고 노트에다 써놓으면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를 너네가 또 풀어보는 게 아니잖아. 안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 거 하려니까 되겠어? 수업 시간에 듣고 풀었던 대표 문제라도 다시 딱 풀어보고 내가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한 거야. 수연아, 이제 불법을 안 저지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 먼저 적어놓으면 한 2분 집에 빨리 가겠지. 그게 중요하지. 집에 빨리 가는 게. 교윤아, 그게 중요하지. 저쪽 가서